말고요. 지금 뒤에 부분을 다음 주부터는 나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뒤에 물리 파트거든요. 이거 한번 좀 나갑시다. 그래서 좀 미리 좀 해놓자. 고약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고약한 선생님. 네, 끄세요. 여기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네, 빨리 마무리합시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무조건 1등급이지, 안 되지. 보자. 여기 저번에 여기 개자식까지 했습니다. 그죠? 여기 개자식까지. 밑에 이제 보면 변이랑 자연 선택의 생물의 진화 반복을 시켰는데, 봐봐. 항상 우리 뭐가 반복이냐면 먼저 많이 나아야 돼, 자손을. 그죠? 그래서 과잉 생산도 있고서 그 다음에 그 중에 변이가 생기면 그 변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을 잘하면 살아남고 아니면 죽는 거지. 그치? 그게 누적되면 진화되는 거를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문제 나오는 것들 먼저 보자고. 다음 페이지 여기 넘어가서 267페이지 한번 펴보실래? 267페이지. 자, 보자. 이제 핀치부리, 저번에 우리 어제 했던 거. 갈라파고스에서 그 핀치부리가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밑줄쳐야 되는 게 좀 많아요. 봐봐. 빨간색으로 맨 위에 핀치부리의 자연선택 좀 밑줄칩시다. 핀치부리의 자연선택. 봐봐, 이거 봐봐. 좀 중요한 거다.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같은 종입니다. 다른 종 아니고요. 핀치라는 같은 종이고, 그런 핀치가 각 선에서 이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핀치가 각 선에 자연선택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게 반복되면서 선마다 살고 있는 핀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봐봐요. 여기 보시면 이 핀치가 원래 한 마리였어요. 한 종이었어. 그치? 하나의 종이었는데 과잉 생산되면서 이렇게 변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과잉 생산 플러스 변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얘는 과잉 생산도 과잉 생산이고요. 변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데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고 있었던 그런 핀치들은요, 여러 종들 중에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녀석이 살아남았대. 그치? 됐지?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은요, 뭉툭하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았대. 이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되었고 14종, 14종의 핀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종에 속한 녀석들이었다가 갑자기 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됐지? 14종이 됩니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종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됐고요. 오른쪽에 한번 보자. 이게 생명과학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생명과학 1은 아니고요. 생명과학 2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자료는요. 보시면 먼저 가뭄이 일어나기 전과 가뭄이 일어났을 때 핀치새의 부리 크기 평균을 나타낸 건데, 가뭄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핀치의 부리가 어디가 평균이었냐면 한 9.5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쓰시고, 이게 가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일어났어요. 가뭄이 일어나고 나서 핀치 부리의 평균 크기가 약간 증가합니다. 10 정도로 증가해요. 가뭄 후에. 왜? 가뭄이 일어나고 나면 자기의 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데기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자연 선택이 된 거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자연 선택의 증거. 그래서 가뭄 후에는 큰 부리를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여 자연 선택되었다.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적으로 수학하기 더 중요해. 여기 중요해, 여기. 가뭄 후에 개체수 자체가 어떻게 됐니? 개체수 자체가 어떻게 됐어? 완전 감소해버렸어. 그쵸? 지금 Y축이 개체수예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를 해버리지. 맞니? 그러니까 개체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많이 죽었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남은 거야? 가뭄 크기가, 가뭄 크기란 거야. 부리 크기가 평균적으로 큰 애들이 살아남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가뭄 후 개체수는 줄어들게 돼. 요 뒤에서 문장을 풀어볼 겁니다. 이따가 요거는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해석하는 거 끝났고,
가보자. 보세요. 나방의 자연 선택과 진화가 있습니다. 나방의 자연 선택과 진화. 요거는 연결되는 게 좀 있어요. 뭐랑 연결되냐면 산업혁명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니네 통합사에서 배우냐? 네. 이거 언제 일어난 거냐? 19세기 그지? 어디서? 영국. 와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았어. 나도 오래전에 배웠던 내용이다, 성민아. 똑같은 거? 모른다고? 바보구만. 자, 보세요. 나무줄기가 밝은 색깔의 지의류로 덮여있어요. 지의류가 뭐냐면 이끼 생각하시면 돼, 이끼. 쉽게 그냥 이끼. 밝은 색의 지의류 쓰세요, 이끼. 이끼. 그렇죠? 얘가 밝은 색깔의 지의류로 덮여 있을 때는요, 흰색의 나방 개체수가 많아요. 왜? 보호색을 띠잖아. 밝은 색의 지유리로 덮여있는 나무는 내 책을 봐봐. 책을 봐봐. 이 화면이 완전 반대라서 내 책을 봐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나무는 하얀 색깔 지유리로 덮여있죠. 누가 눈에 띕니까? 검은색 나방이 눈에 띄지. 검은색은 그 환경에 불리한 거야. 그래서 많이 잡아먹히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았다가요, 지유리가 사라집니다. 지유리가 사라졌다는 건 다시 흰색 나방이 눈에 잘 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서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커진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두운 색이 드러나게 되면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내용인데, 이 지유리는 어디서 사는 애들이냐면 굉장히 대기가 깨끗한 곳에서 살아요. 대기 깨끗한 곳에서 사는 애들이야. 근데 이렇게 변하잖아. 이렇게 변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중간에 산업혁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유류가 없어지고 어두운 색깔의 나무 표면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흰색이 오히려 눈에 띄지, 그지? 흰색이 줄어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탄소 규제라는 걸 하게 돼요.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 석탄과 석유, 화석연료를 떼면서 산업적으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탄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서 지구 환경 오염을 시켜, 그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규제를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지유류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후에는 다시 지유류 등장입니다. 지유류가 등장하면서 흰색 개체수가 많아져. 흰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모양적 혈구 유전자를 봅시다. 니네 이거 배웠지? 남모양적 혈구. 그치? 남모양적 혈구가 뭐냐면 DNA가 유전자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적 혈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데 남모양이 나처럼 생긴 거잖아. 그치? 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체크.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모양 적혈구는요. 이 산소 운반을 누가 해주냐? 산소 운반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해주는 게 산소 운반이야. 근데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니?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거야. 헤모글로빈 비정상. 말라리아 걸려본 사람 없지? 말라리아 선생님은 걸린 사람을 알아. 저기 니네 헌혈 해봤냐? 아 지금 못하지. 아직 못하나? 나이가 안 돼서. 그지? 만 18세인가? 그 이상 돼야 헌혈할 수 있지. 헌혈을 할 때 설문조사 하는 거 알아?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냐 이런 거 설문조사인데, 뭐 말라리아가 되게 유행하는 뭐 어디 아프리카 지역을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헌혈을 못해요. 두 번째, 파주 있지. 파주, 경기도 파주, 북한이랑 떨어져 있는 파주. 파주에서 살던 사람입니까? 1년 이상? 그러면 또 못해. 왜냐면 파주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야. 내가 근데 파주에서 군생활을 했어. 대학교 1학년이 20살이죠. 그때 엄청 많이 헌혈했거든. 헌혈하면 영화관 티켓 줘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 티켓이란다. 저기 영화관 티켓 받으려고 여자친구랑 둘이 가서 맨날 헌혈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못해. 파주에서 1년 반 이상 살다 왔기 때문에, 2년 살다 왔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리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잖아. 빨아먹으면서 여기다 알을 까. 혈관에다 알을 까요. 근데 그 알이 어디서 사냐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서 살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이면 말라리아의 그 원충이 살기 힘들겠지. 그러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이 지역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사람이 살기 편하겠죠. 그치? 남모양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비정상이니까 말라리아한테 걸려도 잘 안 죽어.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밑줄 칩니다. 보시면 남모양 적혈구는요, 이거 알아야 돼.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에 기생하고요. 이 적혈구에 기생하는데 남모양 적혈구에서는 증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갖는 사람들이 훨씬 생존에 유리해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20%까지 올라가요. 엄청 많은 거지. 100명 중에 20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작게 나와. 형광펜 좀 삭제해봐. 우리가 어제 그거 배웠지. 이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얘기하면서 뭐 빈부격차가 당연한 것이고, 그죠? 국가 간의 경쟁이 당연한 것이고, 뭐 식민지라든지 인종차별이 다양한 것이다, 그지? 근데 그거를 좀 깨야 돼. 뭐냐면 형질이 우수한 개체가 살아남는 건 결코 아니야. 사실 남모양 적혈구가 우수한 형질이니 정상이 우수한 형질이니, 우수한 형질로 보면, 유전자 차이로 보면 우수한 형질은 정상이야, 그지? 근데 그 환경마다 유리한 형질이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밑줄 형광펜 색칠합니다. 형질이 더 우수한 개체가 자연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잘 사는 거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식민지 이런 게 정당화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지? 이렇게 보는 거야. 난 지금 사회선생님입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자, 항생제, 내성생. 이거 별거 3개 합니다. 무조건 나와. 어디 가나 어렵게 나오는 건 여기서 나와.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 당연한 얘기 하는 겁니다. 항생제, 내성생. 항생제, 내성생. 항생제라고 해요. 그건 진통제. 항생제로. 맞아. 세균을 없애는 거야. 세균을 없애는 거야.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뭐야? 항바이러스의 기구도. 항생제는 세균을 없애는 게 항생제야. 그럼 봐봐. 너희가 저기 어디 다쳐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서 주는 약에는 항생제가 있어요. 왜냐면 찢어진 곳으로 뭐가 들어와? 세균이 들어오거든. 세균을 죽여야 돼. 그러려면 몸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면, 병원에서 판단하기에 그 정도면 여기서 이제 약을 먹어서라도 좀 세균을 죽여야 되니까 항생제를 줘요. 그런데 항생제를 계속 사용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안 걸려. 몸이 그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세균들이 못 들어와 함부로. 왜냐? 봐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고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어요. 여기 체크합니다. 항생제 없습니다.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없는 세균이에요. 지금 이 녀석은요, 항생제가 내성이 있는 이 세균을 말이야, 항생제를 먹어도, 항생제를 이렇게 뿌려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이. 그러면 이 전에 뭐가 됐겠어? 과잉 생산이 일어났었겠죠. 그리고서 변이가 일어난 거야. 그런 후에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다 돼져버리겠죠? 그리고 누구만 남아?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만 남게 되고, 얘네들은 유전적인 변이이기 때문에 뭐야? 자손에게 물려줘, 그치? 그러면 얘네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집단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지배를 하는 거야. 진화가 된 거야. 그러면 더 이상 항생제를, 약한 항생제를 뿌리면 원래는 다 죽었는데 이게 안 죽지. 그럼 더 센 항생제를 뿌려야 되는, 인간한테 좋아 안 좋아? 인간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밑줄 먼저 쳐보자. 보시면 항생제를 사용하면 내성이 없는 세균은 죽어요. 근데 내성 세균은 자손을 남기고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 객체가. 그리고 나서 항생제 내성,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세균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진화한 형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연 선택된 객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항생제 내성 세균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실험이 나와서 그래. 실험이 나와서. 실험도 이해를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밑에 바로 나온 거예요. 실험이. 항생제 내성 세균 자연 모의 실험입니다. 봐봐.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 털실 방울을 넣어놔. 털실 방울과 스티로폼 구를 접시에다가 40개를 치우면 돼. 몇 개를 치워? 40개를 치우면 돼. 40개. 총 얘네를 더해서 40개여야 돼. 항상 40개로 치운다. 뭐 문제에서 뭐 50개라고 하면 계속 50개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 털실 방울은 찍찍이에 붙어. 그치? 벨크로 테이프에. 그래서 비닐 장갑을 낀 다음에 여기다가 벨크로 테이프를 딱 붙여. 손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접시에다가 어떻게? 손을 한번 내려놨다가 올려. 그럼 누구만 들려? 털실 방울만 들려. 그러면 들려. 빼. 버려. 그리고 들린 만큼 비겠지 개수가. 40개를 채우기 위해 또 원래 만들어놨던 것을 다 넣어요. 얘네가 계속해서 너 자냐? 계속해서 이 실험이 진행이 되면 털실 방울은 어떻게 되겠니? 다 사라지겠죠. 누구만 남아? 얘만 남는 거야. 방금 봤던 그 항생제 내성 세균에 적용을 해보면 이 털실 방울은 이 벨크로 테이프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쓰세요. 벨크로 테이프는 항생제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로 인해서 제거되는 털실 방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 내성이 없는 세균이라고 할 수 있고 남아있는 스티로폼은 내성이 있는 세균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결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근데 얘들아 이게 반대로 될 수가 있어. 스티로폼구랑 털실방울이 반대로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스티로폼구 대신에 그 철 있죠. 철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구를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벨크로 테이프를 대신에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번엔 자석으로 얘가 이제 그 알루미늄 구구 벨크로 테이프가 이제 자석이 되면 얘가 사라지겠지. 그치? 알루미늄 박으로 되어 있는 얘가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엔 얘가 내성이 있는 녀석이 되는 거고 내성이 없는 녀석이랑 바뀌는 거지. 그치? 실험을 잘 읽어보시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구에 있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으며 맨 밑에네요. 지속적으로 변해왔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다가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됐지? 이게 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풀었던 문제가 여기고 자 9번 보세요. 9번 몇 페이지니? 271페이지 9번 한번 보세요. 내일 이사거든 선생님이. 세종은 이사거든. 내일인데 너무 바빠. 좀 도와줘라. 약 먹으세요. 좀 도와줘라. 진짜요? 좀 도와줘라 와서. 짜장면 먹어요. 와서 뭔 소리야. 먹고 남은 거 설거지나 하고. 네.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진짜 칭찬해줄게. 정말 칭찬해줄게. 정말 칭찬. 내가 전화가 왔거든? 이 전화가 이사 전화야. 잠깐만 받아도 돼? 네. 잠깐만 받을게. 미안해. 8번. 너 몇 번이니? 2번, 7번. 7번. 감시 잘해. 내가 친구랑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감시 잘해. 쉬는 시간에 떠들고 다니지. 재밌어? 떠들고 다니면? 나도 사실 떠들고 다녔어 옛날. 맨날 불려갔는데 진짜 맨날 불려갔어 교무실에. 맨날 장난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불려갔어.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떠들지 말래요. 왜?
운동장에 가서 밥 먹었어요. 급식시에서 떠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운동장에서 먹어서 떠들어도 되겠지. 그러고 나서 4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엄정인 누구 빨리 교무실로 와. 이래. 맨날 들어갔어. 맨날 들어갔어. 또 막 장난치고 싶어하는 거. 춘추복 있지, 춘추복. 하복, 동복 사이가 춘추복이잖아. 니네도 있니? 춘추복이 따로 있어? 아니면 뭐 따로 없어? 우린 춘추복이라고 따로 있었어. 제일 예뻤었어, 춘추복이. 가장 그 중간에 있는 제일 예쁜 교복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야, 춘추복을. 내일부터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하복과 동복의 중간을 맞추자. 그래서 바지는 하복 입고 위에는 동복 입고 가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앞에 교문에서. 그래서 뭐야 나 눈치 안 챘나? 그랬는데 웬일? 원장이 이런 거. 진짜 그랬던 적이 엄청 많은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었던 것 같아. 난간 걸터서 타고 내려오지 마라. 그럼 선생님 보이면 야 선생님 나 타고 가자. 엄청 뛰어. 누나랑 같이 다녔거든 학교 같은 학교를. 누나랑 2살 차이인데 누나 보이면 누나 맨날 발 받아서 넘어지고 막 튀어. 집에 가서 개쳐맞어. 그렇게 했어. 갈라파고스의 제도 각선에 서식하는 핀치 먹이와 부리 모양인데 봐봐. 지금 곤충을 잡수치는 이 핀치님은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애매하죠? 선인장 먹으니까 뾰족해 그지? 씨를 먹어, 열매 먹어, 나뭇잎 먹어 다 다르잖아요 그지? 이걸 뭐라는 얘기야? 사실 이걸 해석하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문제 풀어라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발달한 자손에게 유전자. 얘들아 이거 내가 일부러 저번에 어제 얘기한 거야. 이거 뭐야? 박찬호 선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너 보라색으로 연습하면 아기가 보라색이 아니잖아 그지? 이거 용불용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자연선택설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 니은 각선의 먹이 환경이 자연선택에 영향을 주고요. 각선에 사는 핀치는 아니지. 진화한 건 맞지만 서로 같은 종에서 진화를 한 거죠 그죠? 같은 종에서 현재 14종입니다 14종.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니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항생제 내성세균 있는 걸로 좀 갑시다. 어디로 갈 거냐? 여기 11번 한번 보실래요? 11번. 자, 그림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세균 집단의 변화다. 기억과 니은은 항생제 내성세균과 없는 세균 중 하나다 그랬는데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죽으면 내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내성이 없는 거, 니은은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니까 틀렸고요. 니은 항생제 내성세균의 형질이 유전됩니다. 틀렸고요. 디귿이죠?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니은이 생존에 유리하겠지, 그치? 이 정도 보시면 돼. 이거 어렵냐고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어려운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정해져 있어.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다 보여줄게요. 1번. 그림은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이나 가와나는 바다의 형성으로 불리는 지역이며 풀었니? 미안해. 맞네. 풀었네. 넘어가. 생물 다양성 봅시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모르겠어요. 봐봐라. 이거 보세요. 빨리빨리 하고 저희 뒤에 일요일부터는 저기 합시다. 뒤에 물리 파트를 합시다. 그거 해야 되나? 근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물리는 계산하는 거였지, 그지?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는 거야. 상상하는 거. 근데 자기장 보여 안 보여? 자기장 안 보여. 너네 이거 알아? 중학교 때 했던 요거 감는 거 있잖아. 왜? 나도 울었어요. 왜? 어려워서? 그래? 이렇겠다. 또 우는 거 아니야? 퀴즈 이렇게. 감아지고 막 이거 있잖아. 감아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여기서 또 해요. 근데 좀 어렵게 하지. 근데 온 몸으로 가르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진짜로 막 오른쪽이지 이렇게 시계 방향에 하면서 이렇게 막 가르칠 거야. 나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분명히 집에서 해볼 겁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 유남생 이거 알아 몰라? 유남생 알아 몰라? 유남생? 이거 뭐야 이게? 과학이 아니야 이거. 이건 과학이 아니야. 유남생 이게 뭔지 알아? 아냐고. 너 알아? 유남생?
유종생 외우시면 알겠지? 유종생 성민이 따라해봐. 유종생 빨리! 유종생 알겠지? 다양성은요 3개예요. 유종생,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3개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곳이세요. 그래서 먼저 이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뭔지를 보시고 각각 그 구분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의 다양한 정도예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얘들아 니네 한번 생각해봐봐. 유전적 다양성은 뭘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야. 처음에 저기 보면 쥐 새끼들이 몇 마리 있어요? 4마리가 있는데 니네 화면 보지 말고 책 한번 봐보면 얘네들의 얼룩과 색이 다 다르죠. 그 유전자의 모습이 좀 다르지.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면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내가 방금도 무슨 종이라고 했죠? 같은 종에서, 그치?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여기는 호랑이도 있고 여기 다람쥐도 있고 여기 버섯도 있고 나비도 있고 뭐 엄청 많아, 그치? 이렇게 종들이 다양하면 이걸 종 다양성이라고 해. 생태계 다양성은 뭘까? 숲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늪지도 있고 갯벌도 있고, 그치? 그렇게 환경들이 다양하면 그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이 생태계 다양성까지 해서 총 3개를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밑줄 좀 쳐보자.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자, 형광펜 색칠해. 같은 생물 종에다가 여기서 다 틀려. 알려주는데도 형광펜 색칠하는 거입니다. 같은 생물 종이더라도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야. 됐죠? 터키 달팽이 몇 명, 달팽이가 다 똑같지 뭐. 터키에 사나봐요. 터키 달팽이는 껍데기 무늬랑 색이 다르다. 같은 종인데 다 다르다. 체품은 얼룩말은 다르다. 아시아 무당물 다르다. 같은 종인데 다 다르다. 됐지? 같은 종인데 달라. 유전적 다양성. 됐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며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밑줄.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별표 표시하시고 얘가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도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어 멸종 가능성이 낮다.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진짜 치사율이 100%라 걸리는 사람 다 죽었다고 해봐. 오케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유전자가 다 같다는 거야. 가정이야, 가정. 우리 모든 유전자가 다, 네 명이 모든 유전자가 다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는 유전자야. 그럼 우리는 걸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멸종하는 거지. 근데 우리 어때? 다 유전자가 다르지. 안 걸린 사람 손. 나만 살아남았을 거야. 그랬다면 루저들은 인종 차별할 뻔했다. 자연 선택에 그거 돼가지고 아무튼 이게 유전자가 다양해야만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는 개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멸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치? 그래서 이 감자는 있잖아. 감자들은요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요. 다 똑같아. 유전자가 많이 없어. 감자가 몇천 평 감자 심잖아. 거기에 병이 하나가 돌아. 다 죽어.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서. 그래서 보면 씨가 없는 바나나, 씨 없는 바나나, 씨바나입니다. 씨가 없는 바나나. 이거 편집해야겠다. 자,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땅속 줄기를 잘 넘기 몰라도 돼. 우리가 먹는 건 무성생식의 방법으로 번식을 해요.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성생식을 해야 돼. 어제 얘기했지 왜 유성생식이 조합이 다양한지, 그지? 그런데 얘는 무성생식을 하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멸종될 가능성이 개 높습니다. 너희 야생 바나나 본 적, 한국 바나나 본 적 있니? 한국 야생 바나나. 선생님이 옛날에 시골에 살았어서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야생 바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씨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게 못 됩니다. 먹는 것보다 씨 뱉는 게 많을 거야. 근데 우리가 먹기 편하게끔 만든 거잖아, 그냥 그지? 근데 얘가 무성생식으로 된다. 이게 빨리 멸종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 두 번째,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왜?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끝났고 종다양성으로 갈 건데 여기가 좀 시험 때 잘 나오고 별표 표시는 2개만 해주면 돼. 이 중에서도 별표 표시가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도 별표 표시 한번 해봅시다. 종다양성. 종은요 하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 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자리에 서식하는 밑줄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다양한 정도. 얘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껍질하는 거 알겠지? 다 헷갈려요. 기준을 옆에다 써드릴게요. 봐봐. 첫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 1번. 기준 1번은 뭐냐면 종수가 많으면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다양하겠죠. 당연하겠죠. 두 번째, 만약에 종의 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기준 2번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어디까지 갔나요? 그 종들이 균일한 정도, 균일할수록 뭐가 높아?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이거 보실래? 지금 가 집단과 나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 가를 보세요. 나무들의 종이 나왔는데 몇 종류냐면 신갈, 구상, 소나무, 자잘나무 총 몇 종류야? 종수가 4종류야. 그래서 밑에다 쓰세요. 여기 종수가 4종류야. 4종류. 종, 사. 얘도 종인 4개야. 나도요. 그죠? 나도 종은 4개인데 누가 균등해? 4개의 종이 누가 더 균일하게 분포해? 가죠. 그래서 가의 종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보시면 현재 개체수가 어때? 개체수도 똑같아. 여기 두셔야 돼. 개체수가 똑같아. 뭐도 종수도 똑같아. 그럼 뭐 봐야 되는 거야? 종이 균일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거 비율도 나오는데 비율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비율 계산하는 방법. 봐봐. 지금 소나무의 분포 비율 이렇게 나왔어. 소나무의 분포 비율. 지금 가랑 나를 분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거니? 여기 지금 몇 명 있어? 4명 있지. 그 중에 여자의 비율이 몇 거야? 2분의 1, 50%, 2분의 1이지. 남자의 비율이 2분의 1이지. 왜? 4명 중에 둘, 4명 중에 둘이잖아. 그러면 총 개체수 분의 그거 말하는 거 분자로 올려주면 돼. 그럼 끝이야. 그럼 비율 보세요. 가는 소나무가 총 몇 마리 중에 20마리 중에 6마리죠? 이게 가요. 이 소나무의 비율. 나는 똑같이 20마리 중에 16마리. 누가 높아? 나가 훨씬 더 높지. 근데 분포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종다양성이 높은 건 절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게 종다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봐야 되는 게 밑에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보세요.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다. 맨 위에 밑줄 치시면 돼요. 싹 밑줄 치세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이거 보시면 되고, 봐봐. 대륙과 해양의 분포. 얘네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올까봐 하나씩 볼게요. 대륙과 해양의 분포. 그 대륙이 많은 지역에 살면 좀 건조하고요. 해양이 많은 지역에 살면 뭐가 돼요? 좀 습한 지역이네. 우리나라는 좀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선면이 바다잖아. 그나마 좀 습한 지역이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더 습하겠지. 걔네는 모든 면이 바다다. 그냥 모든 면이라는 게 섬이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 위도는 뭐죠? 묻고 나중에 그지? 니네가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이거 저거 필기 안 해도 돼. 봐봐. 선생님 몇 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야? 3번 중에 어디가 중위도야? 없지, 그지? 다행이다. 아, 중성도 다행이다. 없다고 해서 다행이다. 2번이라고 했으면, 이거 날아갈 뻔했네. 바로 날아갈 뻔. 얘들아, 위도라는 게 올라갈수록 추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북극과 남극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도에 따라서 생태계가 다양해진다는 거고. 그다음 기온, 위도가 기온을 말하는 거고, 강수량도 기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계절. 이런 환경의 차이로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껍질빛이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초원, 사막, 해양 엄청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생태계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종 다양성이 높아요. 왜? 그 각 생태계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다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하니까 생물 종의 수도 높아집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갯벌입니다. 갯벌. 어떻게 알았지? 역시 여자친구 있을 만한 걸 잡아봐. 열대우림이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요. 알겠지? 니네 그 여름에 벌레가 많아요? 겨울에 벌레가 많아? 여름에 벌레가 많아. 왜? 강수량이 높고 기온이 높아서 그래. 그래 걔네가 살아남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가 엄청 많은 거야, 벌레 새끼들이. 벌레도 종으로 치는 거니까. 저기 갈래? 베어그리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갯벌이랑 습지 보이시죠? 갯벌이랑 습지는요 육상과 해양을 잇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또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유명한 게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게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중이에요. 국제적으로 보호. 원래 뭐가 있었냐면 그 보호가 있기 전에 저기 인천 쪽에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우리 땅 육지로 만든 게 있어.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규제가 생겼거든. 그러면서 이제 매립을 안 합니다. 왜? 갯벌도 육상과 해양을 잇는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사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갯벌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종의 장 이렇게 불러요. 생물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그림 봐봐.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지금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 연결돼 있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만 체크하면 3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뒤에 있는 건 그냥 좀 읽어보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뒤에 모르겠다 빨리 하자. 봐라. 미안한데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 봐봐. 이거만 볼게 얘들아. 400입니다 이제. 나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시간이 있으니까. 봐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밑줄치돼요.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물종이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원이라고 불러요. 생물자원. 뭐가 있냐? 첫 번째, 의식주 재료. 목화, 양모, 누에, 식량재료, 병어밀, 콩, 옥수수, 주택재료, 나무, 풀, 뭐 이런 것들, 그치? 생물들이 자원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의약품 원료 제공. 이거 봐봐. 버드나무 껍질 밑줄, 아스피린 원료. 푸른곰팡이 밑줄, 항생제인 페니실린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개똥쑥.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름을 누가 있다고 그러셨냐? 진짜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대충 짓는 거지. 아니 개미를 핥아먹는다 그래서 개미 핥기잖아. 그치? 개똥쑥. 개똥처럼 생겼는데 쑥이어서 개똥쑥이야. 이름이 굉장히 좀 별로죠. 개똥쑥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밑에 생물 유전자 보면은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그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새로운 농작물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옥수수가 이 해충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사용해서 옥수수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럼 옥수수의 유전자가 바뀌면서 해충이 강한 유전자를 가진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차라리 휴식 장소, 여가 활동 장소, 생태 관광 장소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잠깐 시도로 가시죠. 아이고, 빨리 저기 해야 된다 우리가. 저기 어디야? 저기 해야 돼. 여기 그 뭐야? 그거 해야 돼. 저기 어디냐? 물리 파트를 빨리 해야 돼. 뭐냐? 네. 선생님 볼게요. 이거? 아, 선생님 살았어? 선생님? 아, 기타 선생님? 맞습니다. 귀찮으셨겠는데? 내 기타 선생님 귀찮았대. 내가 집 앞에 헐. 아, 그래? 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다음 주. 오케이? 여기 줄때 되지. 사랑해야지. 바로? 있어? 너 상태했다? 뭐 무슨 식인데? 아, 진짜? 대기만? 필수만? 뭐가? 뭐가? 어? 이거 볼 이유가 없어. 응. 그냥 뭐 서비스 주는 거지. 이거 말고 또 뭐 또? 아, 이거 말고 없어. 이거 말고 본칙이 있었어야 돼. 본칙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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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줘? 줄수 있어. 줄게. 어? 주고 없어. 알아서 줄게.